첫 번째 주제는 이란의 공격과 이란 전쟁 서사의 확산입니다. 요약하자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으로 긴장이 고조되며 미국이 안보 대응에 나섰고 해상 운항 위험 때문에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조선 교통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미 정부는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유조선 재보험 프로그램과 군사적 호의를 포함한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는 물리적 안전 확보 없이는 불충분하다고 경고합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넘고 주간 기록적 상승을 기록하면서 주유비와 물가, 금융시장과 정치적 위험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이제 상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사태 전개부터 설명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격화되며 이란 전쟁 서사가 확산했고, 이에 따라 미 국방부 고위급 회의가 열리는 등 미국이 안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상 운항 위험으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조선 교통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긴급 대책으로 미 국제개발금융공사와 재무부는 손실을 최대 200억 달러까지 보증하는 유조선 재보험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여기에 미군 호위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FC는 이를 중앙사령부와 협력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업계와 분석가들은 보험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주들은 드론과 소형전 공격, 기뢰 등 물리적 위협에 대한 확실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한 것도 현실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해 미국 WTI는 하루에 12% 이상 상승하며 90달러 선을 돌파했고, 주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브렌트도 90달러대 초중반까지 올랐습니다. 공급 차질 규모와 추가 위험을 보면 소식통과 분석가들은 이미 수백 척의 선박이 갇히고 일부 산유국들이 감산하거나 저장 한계로 생산을 줄이고 있어 쿠웨이트와 이라크 등에서 단기간에 수백만 배럴이 시장에서 빠져나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측은 추가로 수백만 배럴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내 영향 측면에선 유가 급등이 곧바로 주유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휘발유 평균가가 주간 10% 상승해 갤런당 약 3.334달러 수준이 되었고, 디젤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디젤 상승은 물류와 농업, 제조 비용을 끌어올려 전반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대시킬 우려가 큽니다. 금융시장과 정치적 파장도 큽니다. 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주식과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였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물가와 경기 둔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내에서는 유가 상승이 중간선거 등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약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란 관련 충돌의 확산으로 단기적 해상 운송 차질과 실물 에너지 공급 불안이 현실화했고, 미 정부는 200억 달러 규모의 보험과 군사 대응 카드를 내놓았으나 보안 우려는 여전합니다. 결과적으로 유가는 급등해 주유비와 물가 압력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경제와 금융시장, 정치적 리스크를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쟁점이 된 관세 환불 명령과 실행 난제입니다. 요약하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IEPA 기반 글로벌 추가 관세 대부분을 위법으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법원 판사는 모든 납부자에게 환불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미 관세국경보호청 CBP는 기술적, 인력적 한계를 들어 즉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시스템 개편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에 따른 항소 가능성과 시스템 개편의 실행 리스크로 실제 환불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기업들과 이해관계자들은 통합안에 대해 환영하는 면도 있지만 절차와 시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IPA, 즉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글로벌 추가 관세 대부분을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CBP는 작년부터 약 33만여 수입업체로부터 총 약 1,660억 달러, 건수로는 5,300만 건 이상의 관세를 징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법원 리처드 이튼 판사는 Atmos Filtration 소송을 계기로 모든 IEPA 관세 납부자에게 이자 포함 환불을 하라고 CBP에 지시했고, 원래는 즉각적 이행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CBP는
기존 기술인 에이스 시스템과 행정 절차, 인력 한계 때문에 판사의 즉각적 이행 명령을 바로 수행할 수 없다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CBP에 따르면 5,400건 이상의 개별 환불을 현재 시스템으로 전수 처리하면 직원 노동 시간이 400만 시간 이상 소요되고 국가 안보와 무역 집행 업무가 훼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무적 대안으로 CBP는 에이스 시스템 기능을 개편해 수입자별 단일 환불 방식으로 통합 처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자 신고서 제출 후 검증하고 재무부가 단일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이 기능을 약 45일 내에 구현하려 했고 수입자에게는 최소한의 제출만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환불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 난관도 남아 있습니다. 기존 전자환불 시스템에 등록한 수입자는 소수에 불과해 약 2,423개사 정도에 머물고 있고 수십만 수입자의 신고와 검증 작업 및 에이시스 개편에 기술적 행정적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판사의 원래 명령은 즉시 이행을 요구했으나 이튼 판사는 CBP의 신고를 받아 즉시 이행 부분을 유예해 정정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도 큽니다. 정부는 연방순회법원 등으로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환불 지급을 추가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관세 자체를 무효화했지만 환불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자와 영향 측면에서는 수천 건의 개별 소송, 예를 들어 페덱스, 로레알, 닌텐도, CVS 등도 포함되어 있고 CBP의 통합안은 소송 없이 환불을 받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계와 상공회의소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시행 시점과 절차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 결론은 총액 약 1,660억 달러 환불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지만 CBP는 기술 인력 절차상의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즉시 이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AC 시스템 개편으로 45일 내 처리 준비를 약속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만 항소 가능성과 시스템 개편의 실행 리스크, 대규모 신고와 검증 작업 등으로 실제 환불 지급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엔트로픽과 펜타곤의 충돌입니다. 요약하면 미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해 국방 관련 계약에서 사실상 배제했고 엔트로픽은 민간용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엔트로픽 CEO는 트럼프를 공격한 내부 글에 사과했지만 펜타곤의 지정에 대해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히며 법적 싸움을 준비 중입니다. 펜타곤 측은 기업들이 군사적 사용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이 문제로 CTO와 엔트로픽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세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과 영향 범위를 보면 미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해 국방 관련 계약과 연구에서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이 지정으로 국방부와 정부 계약 업체는 엔트로픽 모델 사용을 중단하거나 대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과 비군용 서비스는 지속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펜타곤 조치와 관계없이 비국방 분야 고객에게는 엔트로픽의 AI, 예를 들어 클라우드 등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엔트로픽의 주요 투자자이자 인프라 제공자입니다. CEO의 사과 및 법적 대응 면에선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한 내부 글의 어조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과했으나 국방부의 지정에 대해선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해 취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윤리와 사용 제한입니다. 엔트로픽은 대량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에서의 사용 금지 등 제한을 요구했는데 펜타곤은 기업들이 모든 합법적 사용, any lawful use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예외 조항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펜타곤 CTO인 에밀 마이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펜타곤의 기술 연구 책임자는 엔트로픽과의